들어갑니다. 된동어미 화전가 전문이고요. 우리가 전문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건 짚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된동어미 화전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줘야 했어. 그래서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데 내화에서 나타나는 된동어미의 일생이 중심 내용이었고요. 외화는 화전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더라. 이때 화전이라는 건 꽃으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먹는 여자들의 놀이라고 했어. 여자들이 화전놀이를 가자 하는 걸 권유할 거고요. 그래서 누구는 밀가루를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해서 다 같이 놀이를 하다가 그 즐거운 와중에 난데없이 청춘과부 한 사람이 슬퍼하면서 얘기하기를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걔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된동어미가 청춘과부의 개가를 말리는 거지. 만류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쭉 시작을 하더라. 된동어미가 총 3번의 재혼을 통해서 4명의 남편이 있었다 하는 건 기억나실 거예요. 각각의 남편이 무슨 사유로 죽었는지는 기억 못 하셔도 돼. 근데 첫 번째 남편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사유로 각각 4명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에 데리고 있는 어린 아이마저도 화상을 입게 되었더라. 아이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불의 대인 아이라는 뜻에서 된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된동어미가 된동어미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었더라.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화전놀이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부가 된 것부터가 본인의 팔자니까 재혼을 해봤자 본인의 팔자가 바뀌진 않는다. 재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은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으니까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라는 조언을 해줄 거야. 청춘 과부가 그 조언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들어보니까 된동어미 자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은 말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진정으로 다 같이 즐거운 화전놀이를 즐기는 장면 나올 거고 그 뒤에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3월이 되면 다시 놀자, 내년을 기약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이 날 거야. 들어갑니다. 앞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세가세 화전가세 꽃지기 전 화전가세 하면서 청류형 어미로 화전놀이 권유를 하면서 시작해. 이때가 어느 때인가 때마침 3월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 적혀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때마침 3월이니까 화전놀이 가자. 화전놀이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부인은 마음이 커서 가로 한 말을 보내놓고 어떤 부인은 마음이 적어서 가로 반대를 떠내주고 하더라. 위아래 문장구조 대꾸법이고요. 위아래 내용이 대조다. 이 부인과 이 부인이 대조적으로 적혀있다. 근데 이때의 부인의 차이는 마음의 크기의 차이이지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아니다 하는 거 소소하게 팩트 그대로 체크하시고 그 밑에 또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똑같은 내용 쭉 이어지는데 패스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다 같이 화전놀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중에 인물 3명을 뽑아서 그 인물들의 차림새를 묘사를 해줄 거야. 16, 17 세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세댁은 갖은 단장을 옳게 하더라. 어떤 갖은 단장을 하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부 다 눈썹은 어떻고요, 옷은 뭐를 입었고요, 머리는 어떻게 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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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라고 했더라. 전부 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는 것만 챙기시면 되고 그렇게 옷차림을 차려 입었기 때문에 밤만 웃고 썩 나서니까 일행 중에 이분이 제일이더라 라고 하면서 화자의 평가 나와요. 광한전에 선녀가 내려왔나 싶고 월궁에 항아가 하강했나 싶을 정도로 예쁘다. 선녀와 항아도 선녀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다. 있는 분은 그렇게 차리려니와 없는 분은 있는 대로 차려입으면 되지 하면서 이제 다른 없는 분이 어떻게 차려입었는지 묘사 쭉 나오고요. 묘사다 하는 것만 챙기면 되고 돈 반짜리 집신이라서 그도 또한 소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17살 청춘과부 나도 같이 놀러가자 라고 해서 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때의 나는 된동어미 아니에요. 나도 인물이 좋지만 단장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17살 청춘과부니까요. 단장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나는 그냥 대강으로 어떻게 꾸몄다야. 요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이거 입고 이거 입었다. 다 입었더니 어련하고 무던해도 제법 괜찮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새 인물 전부 다 어떤 옷차림을 했는지 구체적인 묘사 나오고요. 그 묘사에 따른 평가 나오고요.
건넌집의 된동어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의 나가 된동어미가 아니다 하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겠지? 건넌집의 된동어미 여탕골이 이고 가서 아유 가지 가고 말고 낸들 어찌 안 가릴까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더라.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정말 장관이었다. 화전놀이를 출발했다. 두 번째 페이지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순흥이라는 고장 마을이어서 비봉산이 특히 유명하다. 그래서 비봉산에 화전놀이를 간 거야. 그래서 나비랑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장면 나오고요. 계속해서 뭐하고 놀았다, 어떻게 놀았다라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세 번째 페이지. 그 중에 청춘 과부가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하소연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청춘 과부가 눈물 콧물이 꾀재재하다. 그걸 보고 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좋은 풍경, 좋은 놀이에 무슨 근심이 대단해서 눈물 한숨이 웬일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비단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장 봐봐. 따옴표가 없었더라도 너네가 읽으면서 스스로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질문이고 여기부터가 다른 상대방의 대답이구나 하는 거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한 부인이 질문하는 것까지는 다들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웬일이요? 하면서 질문을 했어. 그 뒤에 문장을 봤더니 비단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하면서 자기 사정 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때의 얘기는 청춘 과부가 자기 하소연을 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한 부인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청춘 과부가 자기 하소연을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부터가 청춘 과부의 대답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끊을 줄 알아야 돼. 이때의 한 부인이 그래서 청춘 과부의 하소연을 이끌어내는 사람에 해당하고, 청춘 과부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 14살에 시집올 때 청실홍실 느린 인정 원하거니 이별 말자고 서로가 맹세하였더니 겨우 3년 살고 죽어서 영원히 이별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17세 청춘 과부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과부라고 부르는 거였어. 과부가 되어버렸다. 방정 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이런 심리 정서 체크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16세의 요절한이는 인뿐이고 17세의 과부된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아. 됐고 있고요. 3, 4년이 지났는데 마음속에선 죽지 않아서 이웃사람이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싶고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싶다. 이때의 이웃사람과 새소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청춘 과부로 하여금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더라. 그걸 계속해서 우리 낭군을 잊을 수가 없다. 임에 대한 그리움 나타나고요.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꿔야 임을 볼 텐데. 그래서 간밤에야말로 드디어 꿈을 꿨어. 정드님을 잠깐 만나서 여러 정옛말을 다 하려고 했어. 이거 다른 시조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내용이죠. 한바탕 이야기를 채 못해서 꾀꼬리 울음에 깨어나 버렸네. 이때 꾀꼬리 울음 당연히 장애물에 해당하고, 이미 그래서 정녕 간 곳이 없더라. 아까 울던 저놈의 새 꾀꼬리죠. 그대들은 듣고 나서 울음이 좋다고 하지만 나랑은 완전 백년 원수야 라고 해서 꾀꼬리 울음에 대해서 그대들과 내가 대응하는 태도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어디 가서 못 들어서 구태여 내 단잠을 깨우는가 하면서 꾀꼬리를 원망을 했어. 임 그리던 이내 마음을 둘 데 없어서 이리저리 헤아리던 차에 화전놀이가 좋다 하니까 품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볼까 하고 잔에 따라서 참여했으니 가는 곳마다 사무치는 슬픈 마음뿐이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풀지 못했어. 보느니 족족 눈물이고 들으니 족족 한숨이야. 천하 만물이 짝이 있는데 나는 어찌 짝이 없나. 마찬가지 천하 만물과 내가 대조되고 있어. 새소리 들어도 마음이 바뀌고 꽃핀 걸 보아도 몹시도 슬픈데 아이고 답답한 내 팔자야 어찌해야 좋을까. 가자 하니 말 아니고 아니가고 어찌할꼬. 이 부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무엇을 대체 어디를 가는지 적혀있지 않은데 맥락상 시집을 다시 가려고 하니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다. 시집을 다시 안 갈 수도 없다. 다시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된동어미가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만류하는 거지.
댄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면 하는 말이 댄동어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옴표 시작할게. 가지마오 가지마오 재혼 같은 거 하지마오 제발 마음 좋게 먹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어이 없을까마는 간다는 말은 또 웬 말이야. 잘 만나도 내 팔자고 못 만나도 내 팔자니까. 이게 결국 댄동어미가 하는 말이었잖아. 자기 팔자니까 다시 가봤자 소용없다. 제발 재혼 같은 거 하지 마라. 팔자 피해 도망하지 못할지라 내 말 좀 들어봐봐. 나도 본디 수능 읍내 임이방의 딸이러니 부터 자기 인생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나도 원래는 수능 읍내 임이방의 딸이었어. 우리 부모가 사랑하셔서 어리장보리장 키우다가 16에 시집을 가니까 예천 읍내에 있는 그 중에서도 큰 집에 여장 차려서 들어가니까 장이방의 집인 거야. 그래서 장이방네 아들이랑 첫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거지. 여기에 동그라미 1번 해놓을게요.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하고 비범하며 충체가 넉넉하고 시부모님 찾아뵈니까 사랑이 거룩하네. 그래서 잘 지냈다는 얘기야. 그 밑에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첫 번째 남편은 그 이듬해 처가 오니까 때마침 다 놓여서 그네를 띠다가 그네줄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신혼정이 미흡한데 17세의 과부가 되었다 하는 이 상황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숨 모아서 큰 바람 되고 눈물 모아서 강물 된다. 이런 거 과장인 거 기억하시죠? 계속 갑니다. 시부모님이 친정 가서 잘 있거라 하면서 나를 보내주셨어.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달래면서 나를 돌려보내주셨어. 친정으로 돌아와서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네. 밤낮으로 통곡을 했더니 양쪽 부모님이 의논하고 상주읍에 중매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중매를 해서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돼서 이승발이라는 사람의 후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도 집안이 제법 좋고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시고요. 낭군도 좋아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평가 나오고요. 매양한자 하는 말이 이포가 많다 하고 걱정하더니 이포 아마 값주 주실 거야. 빚이 많다라는 얘기야. 빚이 많다 하고 걱정하더니 3년이 못 다가서 성을 쌓던 조사또가 도임하고 엄한 형벌을 내려서 수금을 하더라. 수만 냥 밀린 빚을 들추어내니까 가지고 있던 좋은 땅 다 뺏기고 좋은 밭을 다 뺏겼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떠나가게 되었다. 그 밑에 계속해서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빼앗긴 내용들 쭉 나와요. 기아집 빼앗기고요. 뒤주 빼앗기고요. 무슨 황소, 말, 당나귀, 뭐시기 전부 다 빼앗겼다라는 얘기여서 대충 이쯤에 전부 다 빼앗긴 수탈당한 일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4, 5만 양 재산을 모두 다 쏟아내서 나라 빚을 겨우 다 갚고 났더니 시아버님은 곤장 맞고 덫이 나서 7달 만에 초상나고 시어머님도 화병이 나서 초상 마친 뒤에 또 초상이 나더라. 그럼 이 부분을 어쩌면 그 당시 시대상이랑 연결지어서 탄관오리의 회포, 수탈로 연결지을 수도 있겠네요. 일이 그렇게 됐더니 노비들도 다 떠나가고요. 시동생 형제들도 다 나가고요. 그냥 우리 내외만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지냈냐 하면 남의 건넌방에 빌붙어서 지냈어. 이리저리 빌붙으면서 지내고 있었더니 일정한 거처가 없잖아. 그래서 이리저리 지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친척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친척집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빌붙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는 눈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말을 하더라. 1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요.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내가 똑같이 빌붙는 행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더니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는 눈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나에게 약간 말을 하더라. 이때 말은 좋은 말 아닐 테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 핀잔을 줬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친척 말고 이번엔 우리 덕에 살던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리 여러 번 안 왔는데도 얼굴 앞에서 푸대접을 바로 해. 무슨 신세 많이 져서 그새 오고 또 오는가 하면서 그 친구가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라고 푸대접을 하니까 우리 서방님이 울적해서 이런 울화를 못 이겨서 그 방 안에서 뒹굴면서 가슴 치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 서방님아 울지 말고 우리 둘이 한번 가보자. 이게 다 없는 탓이니까 어떻게든 벌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댄동어미의 의지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떠돌다가 어디를 가냐 하면 경주 읍내에 당도했고요. 그 중에서도 송굴레의 집에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그 집에 주인 마누라가 후하기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그 마누라가 우리를 불러들여서 물어보는 거야. 주인 마누라 가엾고 불쌍히 여겨. 우리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서 곁에 앉히고 하는 말이 그대 내외들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빌어먹을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주인 마누라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지. 본디 어느 곳에 살았으며 어찌하여 저리 되었나 까지 주인 마누라의 질문이고요. 이런 거 인물의 대사 알아서 끊을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우리가 본디 살기는 상주 읍내 살았으나 하면서 대답하는 거지. 타고난 팔자가 괴이하고 집안에 당한 재앙이 너무나 참혹해서 다만 두 몸이 살아나서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는 겁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지. 사람을 보아도 온순하고 정직하니 내외가 부부 얘기야. 머슴살이 있어주면 바깥 양반 남편은 150냥 주고 자네 된동엄이죠? 세경을 100냥 줌세. 내외 세경을 합하고 보면 250냥이 아니되나. 몸은 비록 고되나마 입고 먹는 것이야 걱정인가. 주인 마누라께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안을 하신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인 마누라의 대사. 그 얘기를 듣고 나의 반응. 내 맘대로 어찌하오리까. 가장 우리 남편이랑 의논하겠습니다 하고는 나가서 서방님을 불러서 정답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지. 정답게 이름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또 나의 대사야. 주인 마누라 하는 말이 우리 내외가 머슴살이 한다고 하면 250냥 준다 하니까 허락합시다. 나는 부업은 되고 서방님은 중놈이 되어서 5해 딱 5년만 작정만 하면 한 만금은 벌겠지. 10,000냥 정도 벌면 그런 데로 고향 가서 이전만큼은 못 살아도 남에게 1,000대는 안 받을 테니까 당신 허락하고 우리 둘이 열심히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방님을 설득하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서방님이 내 말을 듣고 둘의 낯을 한 대 대고 눈물을 뿌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 듣게. 너는 임상찰의 딸이고 나는 이상찰의 아들인데 돈도 좋지만 야 그 짓은 못하지. 그런 데로 다니면서 빌어먹다가 죽고 말지. 아무리 신세가 공공하나 굴레놈의 머슴이 되어서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한 이욕을 어찌 볼꼬. 남편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야 이거는 못한다. 차라리 이렇게 빌고 다니다가 죽고 말지. 이 치욕을 어떻게 견디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 내 심사는 어떻고 네 심사는 어떨까 했더니 나도 울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살면서 내내 빌어서 먹겠소. 사나운 개가 무섭고 누가 밥을 좋아서 준다고 하오. 밥은 빌어 먹으나 마나 옷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서방님아 그 말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하오. 80년 가난하던 강태공도 여기서 말하던 이전 일이요? 본인들 얘기가 아니네요. 80년 가난하던 강태공이도 3천일 허구한 날 낚시질 했지만 주문왕을 만난 뒤에 80년으로 호화롭게 살았었고, 빨래하던 여인에게 얻어먹던 한신이라는 사람도 도중에 소년에게 욕보다가 한 고조를 만난 후에 한중대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리에서 벌어가지고 고향 가면 이방을 못하며 호장을 못하리오. 부러울 게 무엇이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여기 두 인물은 일단 고사를 인용한 거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고진감래다. 지금 힘겨운 걸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올 거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서방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서방님 하신 말씀, 난 하자면 하지만 자네는 여인이라 나만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조금 더 염려 말고 그리 작정하십시다. 에이? 이거는 된동어미의 대사일 거고요. 이거는 서방님의 대사일 거고요. 당신은 여자라 걱정이 된다 했더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사환할 거니까 200냥은 우선 주고 50냥은 갈 때 주세요.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심부름만 잘 한다면 7월벌이 잘 된 후에 50냥 돈을 더 주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 행조치마 털어입고 부엌으로 들이다라. 이거 해서 저거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하는 내용. 우리 서방님 거동보소. 우리 서방님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돈 200냥을 받아놓고요. 일수월수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서 체계놀이를 했다는 거야. 굉장히 수완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 먼저 받은 돈으로 대출업을 했다는 얘기지. 내 손으로 이름을 써놓으면서 주머니 안에다가 간수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열거 되어 있고요.
여차저차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네 마음 좋아 다섯 해 갈 것 없이 돈 받기를 알뜰히해서 내년에는 돌아보세. 처음에 얘기할 때 5년만 일하면 10,000냥 정도는 벌지 않겠소? 라고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났더니 우리의 목표치 10,000,000냥이 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기분 좋아. 5년 채울 것도 없이 우리 열심히 알뜰히 해서 내년에는 돌아가자라고 내년에는 돌아갈 계획을 짰다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병술년에 괴질이 닥쳤어요. 안팎 식솔 30여 명이 전부 다 병이 들어서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까 다 죽고요. 남은 사람은 주인 하나랑 나뿐이어서 결국 두 번째 남편조차 괴질로 잃어버린 상황이다. 밑에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에고 어이할까 가엾고 불쌍하다. 3, 4년 공들인 일이 허들이다. 남편만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만연양 벌어놨더니 일수월수 받은 돈에 이잣돈에 돈 쓴 사람도 다 죽었어.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도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죽은 낭군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돈 빌려갔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갚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서방님도 잃고요. 돈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다. 라는 거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천한 일을 안 했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부분, 한탄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밑으로 쭉 자기 신세가 야속하다,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내 팔자가 대체 왜 이런가 계속해서 한탄하는 부분 일어나고 억지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빌어서 살아가고 있는 덴동어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넘어가. 다시 빌어먹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울산 읍내 황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남편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찌 그리 슬퍼하오. 하도 내 신세가 가난하고 구차하기로 이대 마음 몹시도 슬프다오. 어찌 저리 슬퍼하오? 까지가 황도령의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거지. 내 신세가 너무 가난하고 구차해서 너무너무 슬퍼요. 아무리 가난하고 구차한들 나처럼 가난하고 구차할까? 이때의 나는 누구라고요? 울산 읍내에 있는 황도령이라고요. 위에 있는 내 신세할 때 내는요 덴동엄이고요. 아무리 구차하다 한들 아무리 가난하고 구차한들 나처럼 가난하고 구차할까? 라고 해서 지금부터 황도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용이 쭉 이어질 건데 주인공이 아니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맥락만 잡으면 이 사람은 집이 자손이 귀해 5대 독자가 우리 부친이고요. 자기는 6대 독자 하나야.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 온 집안이야. 그 집안에서 내가 3살에 엄마 잃고 4살에 아버지 잃고 그래서 외조모손에 키워지고 있었는데 그 밑에 열심히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10여 년 고생을 해서 장가 미천을 벌었다. 내가 결혼 자금 정도는 벌어놨다. 그래서 서울 장사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서울 장사를 하러 갔다는 거야. 서울 장사를 하러 대동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 소리가 일어나면서 왈칵덜컥 파도가 일어나서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겨우겨우 살아났다.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당연히 돈은 다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고 9페이지 여기부터 다시 보시면 머슴 살아 4,500냥 큰 바다 한 알의 좁쌀처럼 붙여두고 머슴 살아서 겨우 4,500냥 벌어놨던 돈은 큰 바다에 한 알의 좁쌀처럼 다 떨어뜨리고 2냥 미천 다시 번들 언제 벌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나도 살아있는데 슬퍼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마누라도 슬프다 하되 내 서러움만 못하리 이때 마누라는 계속해서 덴동엄이고요 자기 마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 따져 말하건대 30 넘은 노총각과 30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의 신세도 가련하니까 가련한 사람들 서로 만나 같이 늙어가면 어떠하오? 까지가 그 30 넘은 지금 이 노총각이 하고 있는 대사야. 얘가 얘기하기를 우리 서로 불쌍한 신세네. 한 명은 30 넘은 노총각이고 한 명은 30 넘은 과부니까 이 노총각도 불쌍하고 마누라, 덴동엄이 당신도 불쌍하니까 우리 가련한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어떻겠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니까 먼저 얻은 두 낭군은 한 명은 4대부고 한 명은 큰 부자야. 그랬었는데
집안 재산 다 써버리고 몸까지 망쳤으니까 즐거운 일 다 하고 슬픈 일이 닥쳐온 것 같더라는 거야. 저 총각의 말을 들어보니까 쟤는 6대 독자가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을 살았으니 이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마지못해 허락했다는 얘기거든. 뭔 소리냐 하면 앞에서 만났던 두 남군, 내 첫 번째, 두 번째 남편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총각, 앞으로 세 번째 남편이 될 이 총각을 대조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이 대조가 돼. 먼저 얻은 두 남군은 원래 잘 살았거든. 홍살문 안에 있는 4대구였고 한 명은 큰 부자였잖아. 엄청 잘 살았었는데 집안 재산 다 써버리고 몸까지 망쳐서 일이 그릇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끝나서 슬픈 일이 닥쳐오는 것 같다. 근데 저 총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총각의 말을 들으니까 얘는 6대 독자였다는 거야. 6대 독자라고 하면 사랑받으면서 자랐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집안의 명맥이 진짜 겨우겨우 근근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을 겨우 한번 살아냈다 했으니까 평탄치 못하게 살았잖아. 이제 살아났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 고생 끝나고 즐거움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서 허물없이 살아보자. 세 번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영감은 사기 한 짐 짊어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치고 아까까지는 명칭이 총각이었는데요. 이제 명칭이 영감이 되었네요. 총각에서 영감으로 호칭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남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남편이랑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영감은 사기 한 짐 짊어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치고 나는 사기 광주리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부지런히 도부했더니 돈 100이나 될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나. 그래서 약을 쓰면서 하다 보면 또 신세를 지게 되고 다시 또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또 100 정도 모을만 하면 또 탈이 나가지고 또 한 푼 없이 다 쓰고 말더라.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요. 이렇게 도부 장사를 한 10년 했더니 장단지에 털이 빠져서 없어지고 모가지가 자라목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지더라.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 밑 주막에 영감을 머무르게 해놓고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나 혼자 장사를 갔다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복받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진다. 뭔가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궂은 날씨 때문에 주막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막 털을 빼가지고 동해수로 달아나더라. 산사태가 나서 그 산사태에 휩쓸려서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전부 동해 바다까지 휩쓸려 나간 거야. 그래서 바라봤더니 큰 바다밖에 없다. 망측하고 기막히다 이런 팔자가 또 있는가. 결국 산사태로 인해서 세 번째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자기 신세 한탄, 자기 팔자 한탄을 다시 하는 거지. 신세 한탄. 당연히 서리법이고. 이렇게 세 번째 남편까지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목숨이 근데 죽지를 못해. 차라리 먹지 말고 굶어 죽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집 댁내, 누군지 몰라도 제3자죠. 그 집 댁내가 억지로 밥을 권했다는 거야. 억지로 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하면서 그 집 댁내가 지금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지. 밥을 먹어. 죽어봤자 시원하지 않을 거야. 죽으면 쓸데있나?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 저승을 누가 가봤나? 이승만은 못할 거야. 고생이라도 살고 보는 거지. 죽어지면 말이 없어. 할 말도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죽지 말라고 화자, 댄동어미를 설득하는 부분. 훌쩍이며 하는 말이 지금부터 또 대사야. 내 팔자를 3번 고쳐서 이런 애군이 또 닥쳐서 시신도 한번 못 만지고 동해수에 죽어서 영원히 이별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잖아. 이건 댄동어미가 하고 있는 말이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주인댁이 하는 말이 팔자 한번 또 고쳐. 3번 고쳐서 고난팔자 4번 고쳐서 잘 살는지 누가 알아.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런 대로 한번 살아봐. 다른 말도 할 것 없이 저 꽃나무 한번 두고 보라지. 꽃나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꽃나무 가지고 밑에 계속 이산물에 봄이 되면 이래 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즐거워. 근데 5, 6월 더운 날에 여름이 됐어. 꽃은 지고 잎만 나면 좋은 경치가 별로 없어. 그러고 나서 8, 9월에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잎사귀조차 떨어져.
그러고 나면 동지섣달 눈, 겨울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봄에는 행복했던 게 점점 기운을 못 견디고 그러다가 다시 봄바람이 들면 다시 봄꽃이 피어나니까 자네 신세 생각하면 눈보라 찬바람을 만난 거지. 너 지금은 눈보라 찬바람 겨울에 해당해서 그런 건데 이제 겨울이 끝나면 뭐가 올 테니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 거니까 봄이 올 테니까 팔자 한번 다시 고쳐서 좋은 바람을 기다리게. 결국 이때의 꽃나무는요 자연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애고요 마찬가지로 고진감래를 의미한 소재가 되는 거지. 나쁜 일이 끝나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택은 꽃나무를 사용해서 자연의 성격을 인간의 삶에 유추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주인댁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야. 팔자 한번 다시 고쳐서 좋은 바람을 기다려. 이제 봄이 올 거야. 꽃나무같이 봄바람 만나서 가지가지 만발할 때 향기 나고 빛이 나. 꽃이 떨어지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종자돼서 천만년을 전하나니 귀동자 하나 낳았으면 장수하고 부귀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으리라. 너 다시 한번 팔자 고쳐서 한 번만 더 결혼해서 이제 자식 한번 낳아봐. 라고 얘기하니까 댄동어미가 대답하는 거야. 여보시오 그 말마오. 20, 30에도 자식이 없었는데 40, 50에 아들 낳아서 자식 덕을 본단 말은 난 들은 적이 없어. 아들 덕을 볼 거면 20, 30에 진작에 아들을 낳아서 40, 50이 되면 자식 덕을 보겠지만 나는 벌써 40, 50인데 내 팔자는 그것뿐이지 내 팔자에 자식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다시 주인댁 이 사람아 그 말 말고 이내 말을 자세히 듣게. 눈보라 찬바람에도 꽃 피던가 봄바람이 불어야 꽃이 피는 거지. 때가 아니 되었는데 꽃이 피던가 때를 만나야 꽃이 피지. 꽃이 필 때라야 꽃이 피지 꽃 아니 필 때 꽃이 피던가. 봄바람만 들이불면 누가 시켜서 꽃이 피던가. 지가 저절로 꽃이 필 때 누가 막아서 못 피던가. 때가 되면 어련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래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 집에 조서방이 다만 내외에 있다가 조서방이라는 사람이 아내랑 남편 둘밖에 없었거든. 근데 먼저 딸의 아내를 잃고 지금 혼자 살림하니까 자기 먹기는 태평이나 그도 불쌍하니까 팔자 또 고쳐서 내 말대로 살아보게 하면서 이번에 주인댁이 이 뒷집에 조서방이라는 사람이랑 중매를 연결해 주는 거지. 이분이 그래서 네 번째 남편 되는 거야. 지나간 일 생각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 마지못해 허락하니까 그 집으로 인도를 하되 그 집으로 들이다가 우선 영감을 자세히 보니까 나이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생김새가 든든하고 순하고 후덕해. 그래서 내가 영감한테 물어보는 거지. 영감은 무엇으로 먹고 사오? 했더니 내 하는 일 엿장사라. 마누라, 그 상대방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했어. 마누라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내가 대답하는 거야. 내 팔자가 무상해서 오랜 세월 수많은 고생을 다 겪었어. 라고 한 다음에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서 영감이랑 할미 둘이서 살림을 같이 지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어떤 엿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면서 지냈다라고 쭉 적혀 있는 거고요. 이 사람 명칭이 이제 엿장사 조첨지. 엿장사 조첨지가 우리 남편인 거야. 그 밑에 한 달, 두 달, 이태, 3년 살았더니 어찌저찌 하다가 태기가 있어서 드디어 아들도 낳게 되었다. 어리장보리장 사랑하면서 지냈다. 드디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려는가 싶다. 우리 자식을 봤더니 너무너무 귀엽다. 입도 쪽쪽 맞춰보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 잘도 낳았다. 이제 한번 살아보자. 살만 난다. 라고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 한창 일이 놀리다가 어떤 친구가 왔다. 어떤 친구가 오더니만 수동별신굿이라는 큰 별신굿을 몇 날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미천이 적거들랑 뒷돈은 내가 대줌세. 자기죠? 지금 친구가 하는 대사인 거야. 내가 대줄 테니까 당신 엿을 엄청 많이 만들어놔. 왜냐하면 엄청 큰 행사가 있을 테니까 엿이 많이 팔릴 거거든. 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영감이 옳게 들은 거야. 그렇구나. 이번에 큰 돈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엄청 재료를 많이 사서요. 엄청 많은 양을 큰 솥에다가 구워놨더니 한밤중에 바람이 일어서 굴뚝으로 불이 났더라. 온 집안에 불이 붙어서 불빛이 하늘에 가득하더라. 이 불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식은 화상을 크게 입게 된다 하는 스토리 기억하시죠? 밑에 또 슬퍼하는 내용 계속 나오고요.
이런 년에 팔짱 있나. 깜짝 사이에 영감이 죽어 모든 혼백들이 불꽃돼서 불티와 같이 동행해서 아주 펄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대어 죽는다고 소리치니까 엉엉엉엉 오는 소리에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이때 엉엉엉하는 음성상 찍었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서 누웠더니 댄동이 우리 아들 내미를 안고 와서, 누가요? 우리 이웃이요. 댄동이를 안고 와서 내 가슴을 해치고 젖을 억지로 물리면서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 젖먹이게 이 사람아 하면서 내 이웃이 나를 또 설득하는 거야. 죽으려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애기 젖먹여. 우는 거 못 보겠어. 일어나서 젖먹여. 했더니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나 죽어버릴 거야. 그 어린 게 살겠는가? 그 어린 게 그렇게 큰 심한 화상을 입고 어떻게 살아? 걔도 곧 죽을 텐데 내가 살아서 자식 죽는 걸 어떻게 봐? 아, 나 그냥 죽어서 모를래 라고 했더니 이웃집 사람이 얘기합니다. 데인다고 다 죽나? 불에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미여야 살려내지 다른 사람은 못 살려. 자네가 한번 죽어지면 살 것이라도 죽지 않겠는가? 자네가 살리면 살 텐데 자네가 죽으면 이 자식은 진짜 죽게 돼. 자네 죽고 애가 죽으면 조천지, 4번째 남편이었죠. 그 남편은 아주 죽는 거야. 살아날 것 죽고 보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조천지를 생각하거들랑 일어나서 애를 살리게. 이 어린 것만 살고 보면 조천지는 사뭇 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집안의 대를 끊지 말게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내가 옳게 듣고 마지못해 일어나 앉았다. 그럼 마찬가지 내가 남편을 잃어서 죽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설득해서 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고전소설로 치면 일종의 조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설득에 넘어갔어.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서 약치레하면서 젖먹이니 서너 달 만에 나았어. 근데 애 상태는 정상은 아니더라. 된 자식을 젖물리고 달래듯 안고 생각하니까 지난 일도 진짜 기가 막히고 이 앞일도 진짜 가련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높구나. 이때 물과 산은 당연히 온갖 시련, 고난, 역경을 상징하는 거고요. 내 인생에 고난이 끝이 없다. 시련, 고난. 어떤 년의 고생팔자가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는 건가. 내 나이 60이라 늙어지니 더 슬퍼서 자식이나 성했으면 그 자식이라도 믿고 살 텐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 댄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왔어. 이제 처음에 나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전 강사는 의구하나 인정물정은 다 변했더라 라고 해서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을 대조하고 있는 거. 우리 집은 터만 남아서 쑥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르는 사람뿐이야. 그늘진 은행나무만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이 은행나무는 바뀌지 않는 자연을 뜻하는 거고요.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뜨네. 이때 이 두견새의 중요한 소재였지? 왜냐하면 이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부르기 슬피 우니까 저걸 보고 우리 서방님의 죽은 넋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서방님의 죽은 넋. 이때 서방님은 첫 번째 서방님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고향이니까. 두견새는 임의 분신에 해당하는 소재가 되고, 그래서 이 두견새를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서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애고탕탕 반가워라 라고 얘기했어. 반가움을 느끼고요. 그러고 나서 밑에 후회만큼 어이할거 하면서 세보기가 부끄럽다 라고 얘기해. 반가움과 부끄러움의 이중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게 두견새가 하는 역할이었어. 이때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첫 번째 서방을 잃은 이후에 여차저차해서 4명의 서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혼을 3번이나 했는데 결국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이 두 줄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나도 수절만 했다면 연려각은 못 세워도 남들은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했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은 남이라도 욕할 거고 친정 일가라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이때의 남과 이때의 남은 당연히 대조되는 거고요. 내 상황이 대조되는 거지. 수절만 하였다면 가정에서 얘기를 했거든. 상황을 가정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절을 했으면 칭찬은 해줬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이 수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근데 지금 내가 수절 안 하고 개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욕할 거야. 개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서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섞여 우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모르는 안노인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 등장.
모르는 안노인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서럽게 오나. 울음 그치고 말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댄동어미가 대답합니다. 내 서러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웁니다. 노인이 다시 물어요. 무슨 서러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렇게 서러워하나. 내가 대답하는 거지. 노인께서는 들어가시오. 내 서러움 알아서 쓸데없소. 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면서 자꾸 오니까 그 노인이 민망해서 곁에 앉아서 하는 말이 당신 가는 곳마다 그러한가 아니면 여기 와서 더 서러운 건가? 라고 물었어. 내가 대답합니다. 간 곳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서러운 건 아닌데 이곳에 오니까 특히 더 서럽소. 라고 대답하면서 질문하는 거야. 댄동어미가 질문해요.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지금은 어찌 사나이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가 누구냐 하면 댄동어미의 아빠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찌 삽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노인이 대답을 해줘요. 그 집이 벌써 결단나고 벌써 끝장나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통곡을 하니까 노인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 집을 어찌 알았던가?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우리 집과 오촌인데 라고 노인이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거지. 우리 아빠랑 오촌이면 댄동어미 본인이랑 이 안노인도 친척지간인 거야. 자세히 본들 알 수 있나? 앞만 봐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오촌이라고 하니까 아무 형님이 아니신가 하면서 내가 달려들어서 두 손을 잡고 막 통곡하면서 슬퍼했더니 그 노인도 알지 못해. 그 노인도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니어서 형님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나 저러나 같이 들어갑시다 하면서 내 손목을 잡고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청삽살이라는 개가 컹컹 짖어대요. 음성상징어 있네요. 컹컹 짖어서 난 모른다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 내가 그만큼 낯선 사람이라는 얘기야. 큰 대문 안에 거위 한 쌍이 거욱거욱 달려든 애도 마찬가지 음성상징어 썼고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화자가 낯선이라는 거야. 노인 손에 이끌려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늙으나 젊으나 누군지 알 수가 있나,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여튼 부끄러워하면서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 군데서 자면서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신명타령은 다 못했다. 밤새도록 얘기를 다 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요. 계속해서 댄동어미가 하는 말이야. 이거 다 해보고 별고생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깨달은 거, 댄동어미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도 못 고치더라 하는 거야.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요. 고생할 팔자는 끝까지 고생하는 거여서 고생대로 할 거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지. 어차피 팔자 때문에 고생할 거면 틀린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틀린 사람이 될 바에는 옳은 사람으로 남았어야지. 옳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을 들을걸? 고생 연결되고 그른 연결되고 옳은 연결되는 걸 보니까 이거 무슨 법이구나, 연세법이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운명론적 사고가 드러나. 그래서 이 모든 말의 결론, 청춘 과부가 시집 가려고 하면 양식 싸갖고 가서 말릴 거야. 개가를 만류하고 있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고생할 팔자를 타고 나면 10번, 20번을 재혼해도 계속 고생할 테니까 이팔 청춘 청상들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하면서 지금부터 재혼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례들, 유사한 사례들을 나열할 거야. 아무 동네 화령댁은 걔가 했다가 혼자 죽었고, 먼저 죽었고, 그리고 아무 동네 장림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재혼했다가 뭐가 되었고, 안동댁 있고요, 월동댁 있고요. 이하 하나하나 해석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단양인에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일 거 아니야. 전부 다 유사한 사례를 나열한 거다. 유사한 사례 나열. 개가 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써 개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지. 그 이하에 쭉 같은 내용 반복이야. 제발 개가 하지 마. 어차피 팔자대로 사는 거니까 재혼할 생각하지 마.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성이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좋은 시절 화전놀이 왔거들라. 꽃빛을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로 보고 맑은 바람이 시원하니까 좋은 동무 좋은 놀이 서로 웃고 놀다가 보소. 지금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겁게 지내세요.
사람의 눈이 이상해서 제대로 보면 광개치 아니한데 고운 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기도 또한 참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이 절로 난다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청춘가부가 자기 하소연 시작할 때 자기가 새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슬프고 꽃핀 걸 봐도 슬프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인 거야. 새소리도 제대로 듣고 꽃도 멀쩡히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여기 있는 꽃과 새소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마음먹기 나름. 네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울던 청춘과부가 환하게 모두 다 깨달았어.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그 밑에 댄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하나하나 모두 옳더라.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 원래 청춘과부가 나타나는 외부 이야기로 돌아온 거고요. 댄동어미의 이야기를 들은 청자인 청춘과부, 청자의 태도 변화가 있다. 이제 슬퍼하지 않는 거지. 인해수심 풀어내서 이리저리 붙여보자. 이팔청춘 인의 마음을 봄춘자로 붙여두고 어떤 얼굴은 뭐 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숱한 수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 걱정은 우는 새나 가져가라. 내 근심도 흐르는 물로 씻어버리자. 쌓여있는 시름은 웃음 끝에 남지 않았다. 굽이굽이 깊은 시름이 그 말 끝에, 그 말이라고 하면 당연히 댄동어미의 말이죠. 지금까지 댄동어미의 일생 얘기. 술술 풀려서 한겨울 눈보라에 쌓인 눈이 봄춘자를 만나서 실실 녹는다. 봄춘자. 이때 봄춘자는 댄동어미의 말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댄동어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게 된 청춘과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밑에는 무슨 노래 부르면서 화전놀이를 즐기는 모습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화전놀이를 즐겁게 즐기는 모습 나오고 맨 마지막 이 부분만 잠깐 보면 이렇게 재밌게 놀았더니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착한 마음이 돌아오고 걱정 근심 없어지고 흥취있게 놀았으니까 신선놀음을 누가 봤나? 신선놀이 한 듯 하니 신선놀음이 이거랑 다르겠니? 신선놀이가 이거랑 같은 거지. 충분히 놀아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 화전놀이 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벌써 석양이야.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어. 4월 해가 더디 더니 오늘 해는 짧도다. 평소에는 4월 해가 더디 더니잖아. 평소에는 느리게 졌는데 오늘 해는 왜 이렇게 짧지? 이때 오늘 해는 짧도다는 당연히 화전놀이가 너무너무 즐거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해가 지는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난데없이 인생 무성으로 연결 지으면 안 돼요. 인생이 짧고 더덥다가 아니야. 계속 갑니다. 하느님이 감동하셔 사흘 해만 더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흘해를 더 맡아도 하루에는 마찬가지니까 해도 길고 보면 실컷 놀고 가지만은 해도 짧으시고 이내 그만 해가 가네. 이제 해가 져요. 상그늘은 물 건너고 까마까치가 자려 하니까 각기 귀가하자. 우리 각자 집에 가자. 이제 언제 다시 놀아보지? 꽃 없이는 재미없으니까 내년 3월에 같이 놀자. 내년을 기약하면서 해산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 여기는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서 한번 봤고요.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 근심이 없어진 상태, 내적 갈등이 모두 해소된 상태다 하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 이 작품의 주제상 중요한 부분은 댄동어미가 실질적으로 고생을 한 부분, 그 얘기를 듣고 청춘 과부가 설득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댄동어미 화전가 설명 끝났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들어가세요.